안녕하세요. 포커슈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당연한 사실로 전 국민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제징용 배상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 등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이 침략에 대한 역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철면 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전 세계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 정부, 학계가 그들과 함께 노력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사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꼼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반박하신 분에는 일본인 출신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계십니다. 가수 김장훈과 독도의 진실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으로 제작해 인터넷과 SNS에 홍보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 국적 변경을 하시고도 일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주장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려 깊은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 꼼수 중 하나는 제11호 태풍 흰남노 일보 시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경덕 교수님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서경덕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해 앞장서 왔던 만큼 이번 사건을 발견한 것입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발견한 즉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항해 메일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말고도 야후재팬을 비롯한 많은 일본 날씨 플랫폼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어이없는 행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특히 국제적 행사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는 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최근 도쿄올림픽 때에도 올림픽 누리집의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독도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IOC 답변은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뻔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면서도 자꾸 독도를 가지고 도발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1994년에 발효된 유엔의 새로운 해양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 이전에는 12해리까지 인정하던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가스 메탄이 저장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하이드레이트는 드라이아이스처럼 생겼는데 불이 잘 붙는 아주 유용한 천연자원입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울릉 분지에서 발견된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양은 6에서 9억 톤 규모로 이는 150조에서 200조 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군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레이더 기지 등 군사기지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가치가 아주 높죠. 이것 말고도 단순히 생각해도 영해 자체가 넓어지는 것은 국가적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 참치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 사냥으로 전 세계 고래를 멸종시키고 있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넓은 바다가 탐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일본의 억지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우선 독도는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진 우산국이 신라에 편입된 엄연한 우리 역사입니다. 신라 지증왕 시절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독도 일대를 정복한 것이죠. 조선시대 때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의 두 섬이라고 세종실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관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독도에 대해 일본은 과거 17세기부터 일본의 땅이라고 우기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아나무인 일본처럼 과거 17세기 일본 정부가 독도의 울릉도에 도어 면허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섬을 드나드던 일본인들이 안영복을 납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도토리번 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땅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고 자국민에게 도하 금지령을 내립니다. 다른 억지 주장은 2차 세계대전 패망국인 일본이 패망 후 연합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영토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여진 영토와 섬 이름에 독도가 없기에 독도는 아직 일본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백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이를 모두 접을 수 없고 따라서 대표적인 큰 섬들만 이름을 남긴 건데 말이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근간에는 스카핀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토대로 조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스카핀 677호 문서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일본의 억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억지 주장은 러스크 서한입니다. 일본 로비의 결과로 미 국무부 차관보인 딘 러스크가 보낸 서한인데요. 사실 그냥 쪽지 정도 수준입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쏙 빼고 일본은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한민국 정부, 학계, 그리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에 따르면 2년 전부터 구매력 평가지수 PPP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돌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일본을 앞지르며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빛을 발하는 일이 최근 네티즌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애플의 아이폰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아이폰에서 일본 땅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이게 드디어 정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커쇼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시리아, 네, 독도는 누구 땅이야? 모포고 KR에 따르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시리는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를 공유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서 입법, 행정, 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변화와 성과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발에도 넘어가지 말아야겠죠.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 학계,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일본의 꼼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소유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그 영유권 증명을 구할 하 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이 영토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가짜 영토 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커시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